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무사와 다른 전문직 자격증의 취득입니다. 가끔 그 수험생분들 중에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떠냐, 어떤 자격증이 가장 같이 따면 효율성이 높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 따기도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죠. 법무사 자격증 하나 따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떨어지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를 취득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따면 어떨까? 사실, 이거는 거의 상상을 해보는 거죠. 물론, 두 가지 자격증 이상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 따기도 힘든데 두 개를 딴다는 거, 그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없죠. 그렇지만 일단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과연 법무사를 하고 나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전문직 자격증을 생각해 봤을 때 실무를 해보면 일단 법무사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직업은 세무사 자격증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법무사는 세무사와 중첩되는 업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먼저 일을 하고 세무사가 나중에 하기도 하고, 세무사가 일을 하고 법무사가 나중에 하기도 하고 해서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법인 거래처를 공유하거나 사업자도 소송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업무가 있을 때 같이 거래처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또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고, 법무사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대리해줍니다. 그리고 증여할 때도 증여세는 세무사가 하고,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법무사가 합니다. 또 상속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는 세무사가 하는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또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법무사가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무사와 법무사가 가장 또 협업할 업무가 많고, 거래처도 겹치는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법무사를 해서 세무사를 같이 딴다면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사를 다음으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노무사, 노무사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노무사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임금 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법원과 관련된 소장을 제출하거나 답변서를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이제 노무사 분들과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변리사도 있을 수 있는데, 가끔 이제 그런 특허와 관련된 걸 물어봐요. 물어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또 이렇게 찾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겹치는 업무가 이제 세무사와 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무사가 가장 좋은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변호사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법무사를 따고 또 변호사를 딴다? 사실은 그런 분들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법무사를 따고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잘 돼요. 법무사 사무실이. 정말 너무 바빠. 너무 잘 되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를 더 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을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세무사를 딴다든가 이런 다른 전문직 변호사를 딴다든가 해서 더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사실은 딸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그것을 자격증을 따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얼마나 들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과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를 갖고 있어요. 법무사를 갖고 있는데 법무사로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를 더 가지면 더 잘 되겠지. 업무 범위가 늘어나니까 더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다른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 하나로도 지금 잘 안 돼요. 근데 다른 게 하나 더 있다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무사에 할 수 있는 업무
영역도 상당히 많은데 그 영역조차도 사실은 다 잘하거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뭐 할 기회가 그렇게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제가 뭐 법인도 하고 예, 뭐 소송, 집행, 뭐 여러 가지 법원 관련 신청 사건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그런 법무사가 하는 업무의 영역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다 이렇게 막 소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일이 있고 제가 열심히 또 주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하나만 해도 사실은 예,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나를 더해서 더 잘할 수 있다? 물론 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를 따고 또 하나를 해서 둘 다 소화가 된다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법무사 자격증으로도 못하는데 다른 것을 더 취득한다고 과연 잘 될까요? 전 그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잘할 수 있다면 사실은 뭐 꼭 다른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를 더 취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거기서 좀 더 플러스 요인을 갖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어떤 자격증이 좋을까 제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예요. 사실은 사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사실 없을 거예요. 없는데 그래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